무려 47년 만이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국교가 단절된 이후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마주 앉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전 세계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한 줄기 평화의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란이 보유한 약 45용킬로기의 고농축 우라늄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이 위험한 핵물질의 처리 문제만 합의되면 수십 년간 묵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질 것처럼 보도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협상의 진짜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는 거대한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휴전 협상은 핵 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단 한 곳, 바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생명의 길목,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과연 누가 쥘 것인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언론이 우라늄의 무게를 재고 핵 사찰의 범위를 따지는 동안 물밑에서는 세계 경제의 대동맥을 누가 틀어줄 것인가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핵 문제는 사실상 양측 모두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훌륭한 소재였을 뿐 실제로는 지정학적 패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걸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본게임을 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의 숨막히는 경제 제재 속에서 국가 경제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마지막 생명줄이자 유사시 서방 세계 전체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격차를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이죠. 이 해협의 통제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협상 카드를 내려놓고 백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잠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달러를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 에너지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동맹국들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가의 변동성 문제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공들여 쌓아 올린 중동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단 한 치의 양보도 불가능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 협상의 결렬은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 협상이 깨질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 결렬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가 계획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명분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협상 결렬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오늘 밤 11시를 기점으로 미군 함대를 동원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협상 실패에 따른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대규모 함대를 특정 해역에 전개하고 작전을 수립하는 일은 단 몇 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였으며 21시간의 마라톤 회담은 결국 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국제사회 앞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으려 하자 트럼프는 아예 이란 자체를 받아 위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역봉쇄라는 훨씬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해외 동결 자금 270억 달러 해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설령 이란이 그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해상이 봉쇄된 상태에서는 그 돈으로 식량이든 의약품이든 공산품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란 경제의 마지막 숨통마저 틀어쥐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압박 단계로 전쟁의 판을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협상의 결렬은 실패가 아니라 더 강력한 경제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이 강력한 해상 봉쇄가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적으로 봉쇄된다는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우디가 홍해로 직접 원유를 보낼 수 있는 하루 700만 배럴 규모의 동서유전 파이프라인을 비상수단으로 가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물동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때 시장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체 공급처를 필사적으로 찾게 되는데 이 거대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폭발적인 생산 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곳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바로 셰일 혁명으로 무장한 미국의 원유 생산 업체들 뿐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해상 봉쇄는 이란을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인 동시에 전 세계 원유 구매자들을 미국산 원유 시장 앞에 줄 세우는 고도의 경제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면서 미국산 원유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일석이조의 카드인 것이죠. 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넘어 향후 수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 지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설계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정학적 판이 움직이는 동안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휴전 협상 최종 결렬이라는 충격적인 속보에 코스피는 장중 한때 2% 이상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5,730선마저 위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휩싸이는 듯했지만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장 마감 무렵 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며 1% 이내 하락한 5,8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극적인 위자 반등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합산 5,221억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을 공포에 질려 쏟아내는 동안 개인은 홀로 4,35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의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뉴스가 주는 공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기관, 외국인과 가격 하락이 주는 매력을 보고 과감히 매수에 나선 개인의 팽팽한 힘겨루기 한판이었던 셈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급락을 투매가 아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체질 개선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학개미 운동의 재현을 넘어 정보 접근성의 향상과 학습 효과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 투자자 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하루 동안의 극적인 줄다리기를 넘어 시장은 이제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포 투매의 단계를 지나 철저한 옥석 가리기, 즉 선별 장세로 진입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자 항공, 해운, 물류, 타이어처럼 유류비가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한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나 LS 일렉트릭처럼 전력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광전자, 대한광통신 같은 통신장비 업체들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전쟁 상황에서의 통신망 파괴와 재건, 그리고 보안 통신에 대한 수요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는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섹터 내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반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인 HEV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한 SK하이닉스의 성장 안정성에 시장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0년대 남은 기간 동안 주식보다 원자재가 최대 수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포트폴리오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사하는 의미심장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거시적인 뇌관들도 이미 곳곳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100를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는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P모건은 한국은행이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압력에 못 이겨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사상 최저치인 47.6을 기록하며 소비 심리가 완전히 붕괴 직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21%나 폭등한 휘발유 가격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미국 경제의 70%를 떠받치는 소비가 멈춘다는 것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준까지 직접 나서서 익스포저를 점검하고 있는 사모신용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규제 바깥의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문제가 터질 경우 그 파급력은 2008년 금융위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는 각각 환율,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포스러운 리스크의 합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앞서 언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유입되는 개인의 자금은
단순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을 넘어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유동성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형성된 매우 구조적인 흐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거대한 매수 대기 자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되자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트레이딩 부문에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스마트 머니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내는 공포에 휩쓸려 감정적인 매도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진짜 체력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월가 주요 은행들의 실적과 생산 자물가 지수 PPI 그리고 연준의 경기 동향 종합 보고서인 베이지 북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전쟁이라는 소음 너머에 있는 경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최적의 타이밍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